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 위장 전입 때에 따라서 나라로 전입을 시켜놓죠.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. 그렇게 이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계속 이제 몇 년간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죠.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내 집을 팔려고 해. 근데 어머니가 전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럼 내가 내 명의로 다시 집에 어머니가 사는데 어머니 명의 집이 분명히 또 있을 거잖아요. 이게 위장 전입이니까.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이러면 1세대 2주택이다. 비과세 못 받는다. 그래, 엄마 이제는 원래대로 가자. 원위치를 시켜놨죠.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1세대 1주택, 어머니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 되죠. 예.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조차 안 해도 돼요. 비과세는. 신고도 안 하고 세금도 당연히 안 냈겠죠. 그런데 한 2년 있다가 국세청에 종편물이 오는 거예요. 당신 1세대 2주택 같아. 어머니가 상당 기간 이렇게 살았잖아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액까지 가산금 이래가지고 양도소득세 더하기 가산금까지 더해가지고 금액이 딱 찍혀 나오죠. 이 금액 납부해.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 들어가는 문구가 있죠. 이의 신청을 해도 된다 이런 말. 이 사실이 정확하지 않다면 이의 신청을 해라. 그러면 이의 신청 안 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억울하잖아요. 분명히 따로따로잖아. 다른 세대였잖아요. 분리된 세대. 그런데 어떤 얄팍한 잔머리 때문에 차단이 난 거잖아. 그럼 이 사람은 원래 내가 이랬는데 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잔머리를 썼다고 풀어놓으면 돼요. 이렇게. 그 큰 일이 벌어지진 않으니까.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따로 살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. 어떤 증거가 있죠? 따로 살았다는 증거, 어머니가.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. 그 자식은 서울에 살고 있어. 어머니는 부산에 살고 있어. 그런데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 어머니를 잠깐 문서상으로만 공부라고 하는데 공부상으로만 서울로 전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어머니는 실질적으로 부산에 살았죠. 그러면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파트에 살았으면 수도 전기 어머니가 냈을 거잖아. 그런 영수증 있죠. 관리비 영수증. 그리고 어머니가 신용카드로 어머니 집 주위에 반경에서 뭔가를 계속 생활을 했을 거잖아. 그런 게 다 증거가 됩니다. 그런 증거를 모아서 제출하면 그런 게 제가 얘기했죠. 전에 적격증빙하고 반대되는 말은 아닌데 적격증빙을 알면 소명용 증빙도 알아야 된다. 그 소명용 증빙은 결국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소명하는 증빙들을 말하는 거죠. 그렇게 소명하면 이제 세금을 안 냅니다. 이 사람 말이 맞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면 세무서에서.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세법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큰 전제가 있어요. 문서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냐가 중요하거든요. 그걸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냐가 중요해요. 소득세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다 더해요.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인이에요. 그러면 직장인의 소득은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. 내가 사업자 등록이 있어요. 이런 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. 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. 내가 금융재산이 많아. 그래 내가 이자를 많이 받아. 이자 소득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죠. 내가 어떤 주식회사 투자를 했어. 그럼 어떤 소득이 생기죠? 배당 소득이 생기죠. 이런 소득을 다 더해야 돼요. 그래서 5월달에 우리가 하는 신고를 뭐라고 하죠? 종합소득이라고 하잖아요. 내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다 더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. 그래서 종합소득이라고 한다.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또 하나 생길 수 있죠. 내가 집을 팔았잖아. 집을 팔면 어떤 소득이 생기죠? 집을 팔면 양도소득이 생기잖아요. 그 양도소득은 더해질까라는 고민도 들죠. 맞죠?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인데 집을 팔아서 내가 생긴 양도소득도 더해야 돼? 라는 또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. 그래서 알아야 될 게 이 세금은 늘 용어가 어렵게 보입니다. 처음에 소득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. 두 가지로. 분류과세되는 소득과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나눈단 말이에요. 일단 소득을 금방 제가 얘기한 거 한번 같이 불러보실래요? 무슨 소득이 있죠? 소득은? 예? 근로소득, 사업소득, 또 이자소득, 또 배당소득, 또 뭐 연금소득, 예, 좋아요. 또 방금 얘기했잖아요. 양도소득. 또 소득 있죠. 어떤 소득이 있을까요?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면 퇴직소득. 그리고 이런 소득 어디에도 보기에도 조금 애매할 때 우리가 말하는 거 있죠. 기타 소득. 애매할 때. 뭐 가령 그런 거죠. 뭐 경품권 당첨할 때 소득세 얼마를 떼잖아요. 그런 거.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. 분류과세와 종합소득세는 합산이 되냐 안 되냐. 이렇게 구분했어요. 분류과세, 종합과세. 느낌 오나요?
분류과세는 기본적으로 합산이 안 됩니다. 느낌이 좀 오는 게 있나요? 얘들은 매년 발생하죠. 어쩌다 그래서 소득을 이렇게 분리해요. 이렇게 요 기준으로 괜찮죠? 네. 양도소득과 대직소득은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다. 5월달 종합소득 신고할 때 합산 안 됩니다. 이런 소득을 분류과세라는 말을 쓰는 것뿐이에요. 그냥. 그럼 분류과세가 아닌 소득은 어떻게 되죠?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. 이해됩니까? 네. 요런 생긴 소득은 이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. 내 소득이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 하나밖에 없어. 그럼 요거만 신고하면 돼요. 근데 내 소득이 사업소득도 있고 뭐 이자소득도 있어. 더해야 돼요. 뭐 임금소득까지 있어. 다 더하는 겁니다. 이렇게 다 더해야 돼요. 소득은. 이게 소득을 애초에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. 항상 과세기간은 1년이 1년. 지난해 연 2천만 원을 넘어야 돼요. 종합과세. 이건 이제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그건 설명드릴 겁니다. 분리과세, 분류과세, 종합과세 이렇게 용어가 너무 어려운 거야. 한 번에 이 섭취를 하려면 이도저도 안 되더라고. 그럼 일단 우리가 분류과세와 종합과세만큼 먼저 구분을 해보자는 뜻이죠. 구분되죠? 요거는 분류과세 되는 소득은 양도소득, 퇴직소득 요 정도밖에 없어요. 요걸 지워도 되겠죠? 요걸 지우고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요게 또 등장해요. 분리과세 되는 소득, 분류과세, 분리과세 뭐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설명 들으면 또 어렵지 않다. 요까지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.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 항상 손 들어가지고 다시 얘기하라고 하세요.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.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.